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과 촬영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 카메라 어플을 터치해서 카메라를 엽니다. 지금 카메라 어플이 이제 열렸습니다. 우선 이 상단을 보면 상단에 토니바퀴 모양의 설정, 요게 프레시, 그다음에 타이머, 그다음에 요건 그 사진 크기, 그다음에 모션 포토, 그다음에 요게 마술봉으로 이렇게 필터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 해볼 거고요. 요건 이제 플로팅 버튼이라고 그 촬영 버튼, 여기는 이제 요 자리에 고정되는 셔터 버튼이고요. 요거는 플로팅해서 설정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놓고 요것도 똑같이 터치를 하면 이렇게 촬영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렌즈 개수에 따라서 여기에 관광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터치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여기는 촬영 모드입니다. 촬영 모드 이따 한번 해보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바로 전에 찍은 거를 터치해서 갤러리로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터치할 때마다 바뀌고, 요 버튼을 사용해도 되고, 이 화면을 위로 이렇게 밀어도 전면, 후면 카메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먼저 여기 프레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프레시를 이제 여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노란 게 선택이 된 거고요.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토입니다. 오토를 선택하면 어두우면 셔터를 누를 때 프레시가 터지고 그러니까 환할 때는, 밝을 때는 프레시가 안 터지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 모양의 그 빗금 쳐진 거 있죠. 빗금 쳐진 거를 선택을 하면 요거는 프레시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토는 어두울 때 터지는데 여기 빗금 쳐진 거 이걸 선택을 하면 어두워도 프레시가 안 터지는 겁니다. 요거는 야간 촬영할 때 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밤하늘을 찍거나 밤에 어떤 야간에 빛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찍을 때 여기다 놓고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레시가 항상 터지게 하는 여기를 선택하면 요거는 그 환할 때도 밝을 때도 셔터 버튼을 누르면 여기 프레시가 터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뒷배경이 환할 때 피사체가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요럴 때 피사체를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여기 켜고 찍으면 얼굴 같은 데가 좀 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을 찍을 때 요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광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으면 인물이 어둡게 나오거든요. 요럴 때 요 프레시를 이렇게 항상 켜짐으로 해놓고 찍으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를 오토로 놓습니다. 이렇게 오토로 놓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타이머입니다. 여기 타이머를 설치하면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2초, 5초, 10초 이렇게 됩니다. 셀카를 찍을 때 많이 쓰죠. 시간 설정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가 그 사진 크기 설정입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3:4, 9:16, 1:1, 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진이나 그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1대1이나 풀에 놓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 모션 포터라고 해서 그 터치해서 노랗게 되면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랗게 바뀌면서 모션 포터 설정 켜짐이라고 나오는데, 모션 포터가 켜져 있으면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능을 쓰지 않을 때는 터치해서 노랗게 되지 않게 해놓으면 됩니다. 지금 꺼졌다고 메시지가 떴죠? 그 옆에 여기 마술봉이 필터 기능입니다. 거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필터, 마이 필터, 얼굴 이렇게 나옵니다. 필터에서 미리 찍기 전에 내가 밑에 이렇게 필터를 선택해서 놓고 찍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밑에 레벨을 조정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터고요. 내가 여러 가지 기능을 내가 미리 내 쓰는 용도로 해놓으면 요것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버튼, 현재 꺼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톤, 턱선, 눈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정도를 여기 밑에 바를 조정해서 정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꺼놓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 다시 먼저 상황으로 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갈 겁니다. 이 밑에는 요 촬영 모드입니다. 촬영 모드. 인물 사진, 동영상, 이렇게 포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촬영 모드인데 다 쓰지 않으면 그 위에 이제 그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플러스를 눌러서 위에 있는 기능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쓰겠다 그러면 이 메뉴를 촬영 모드를 하나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보다 요 순서대로 쓰겠다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저장을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촬영 모드 순서가 이게 뭔가 좀 많이 쓰는 거를 앞에다 두는 게 낫죠. 사진, 동영상을. 그런 걸 조정하려면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고 꾹 눌러서 이렇게 이 위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촬영 모드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맨 앞에 있는데 이거를 세 번째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은 이렇게 지금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촬영 모드를 많이 쓰는 거는 끌어내리고 쓰지 않는 건 다시 눌러서 위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촬영 모드 조정하는 거고요. 자, 이제 설정을 할 건데, 밑에 이제 촬영 모드가 사진일 때 설정해서 보이는 거하고 동영상일 때 촬영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교육자분들이 이 밑에 부분이 서로 달라서 설정에 안 보이는 기능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현재 사진일 때 여기 위에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그 전체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장면별 최적 촬영 뭐 이런 게 보여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동영상에다 놓고 촬영 모드와 동영상 놓고 설정을 가면
이렇게 그 선택할 수 없게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촬영 모드에 따라서 메뉴가 이렇게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미리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사진에 놓고 촬영 모드를 사진에 놓고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그래서 요 장면별 맨 앞에 있는 게 인텔리전트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기능인데 장면별 최적 촬영 구도 QR코드 스캔을 누르면 QR코드는 내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하고자 할 때 이걸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면별 최적 촬영하고 촬영 구도 추천을 켜놓고 카메라를 가면 아까 없던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하고 이렇게 그게 일치하면 이렇게 베스트 샷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되면 이렇게 제일 좋은 상태라고 표기가 됩니다. 촬영 구도 이렇게 보이죠? 다시 설정에 가서 장면별 최적과 구도 추천을 끄고 다시 오면 아까 보이던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에서 이렇게 그 장면별 최적 촬영과 촬영 구도 추천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자, 촬영 버튼 밀기 밑에 사진에 그걸 터치하면 고속 연속 촬영과 GIF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고속 연속 촬영을 선택하고 하면 이거는 그 셔터 버튼, 촬영 버튼을 터치를 하지 않고 옆으로 밀면 사진에서 연속해서 몇 장을 고속 촬영한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움직이는 물체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상황의 사진을 찍어서 그 최적의 사진을 그 얻고자 할 때 요 고속 연속 촬영을 찍으면 좋습니다. 촬영 버튼을 밀어서 몇 장을 동시에 찍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형식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그 고효율 사진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 파일을 켜놓으면 평상시에 작동되는 게 아니고 프로 모드로 했을 때 프로 모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여주는 JPG 파일하고 로 파일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각 저장합니다. 그래서 JPG 파일은 그 압축되고 가공이 된 상태의 파일이 JPG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로 파일은 그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 용량도 큽니다. JPG 파일은 보통 3메가 정도로 하면 로 파일은 5, 6배 정도가 돼서 23에서 25메가 정도로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 모드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진 형식에서 나가서요. 셀피에서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라고 있죠. 이걸 키면 셀카나 셀카 동영상을 찍을 때 뒷면을 좌우 반전을 할 건지 좌우 반전 없이 할 건지 이럴 때 선택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피 색감은 여기를 터치하면 내 셀카를 찍을 때 색감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현재는 원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밑에 차갑게 원본 따뜻하게 이렇게 요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원본을 해놓고 설정하기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동영상을 찍을 때 이걸 키면 약간의 손떨림 보정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좀 위에 올려서요. 여기 고급 녹화 옵션 터치하시면
여기 위에 파일 크기 줄이기가 지금 터치하지 못하게 좀 흐리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그 밑에 HDR 10 플러스 동영상을 이거 키면 이렇게 안 되고 끄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를 좀 줄여서 저장을 할 때, 저장 공간 절약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키면 되고, 근데 밑에 요 HDR 기능을 키면 이 부분은 다시 선택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못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HDR 이 부분은 그 HDR로 해서 색조를 좀 대비나 색조를 최적화한다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이제 실험실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줌을 이걸 키면 동영상 모드에서 촬영할 때 마이크가 카메라 줌에 맞춰준다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녹화 옵션을 했고요. 요 위에 꺽쇠로 눌러서 나갑니다. 그 밑에 이제 일반 자동 HDR. 요 자동 HDR 여기를 키면요. 특히 경치 사진에서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쉽게 어두운 사진과 밝은 사진과 표준 사진 요 세 가지 조건을 하나의 사진에 합쳐서 보여준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치 사진일 때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 HDR을 키면. 그 다음에 대상 추적 AF는 촬영 대상이 약간 움직이는 대상일 때 후면 카메라에서 초점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직 수평 안내선을 키면 그 화면에 가로 세로 선 흰선 3개가 보여서 수직 수평을 맞출 때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직 수평 안내선을 키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위치 태그 이걸 키면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그 날짜와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찍었을 때의 그 카메라 설정 상태를 같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찍으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방법 여기를 터치하면 첫 번째 있는 음량 버튼 누르기가 있습니다. 음량 버튼은 스마트폰 카메라 옆에 음량 버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량 버튼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시스템 음량을 쓸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리모컨으로 원격 촬영을 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모컨으로 그 셔터 버튼을 작동하고자 할 때는 음량 버튼 누르기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선택해 놓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성 명령은 이걸 그 설정을 키면은 음성으로 셔터 버튼을 촬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로팅 촬영 버튼은 아까 보여드린 부분인데 그 촬영 버튼이 하나 더 생겨서 움직이면서 찍을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이게 플로팅 버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끄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요. 요거 밑에는 고정되어 있는 촬영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똑같이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평상시에 쓰지 않겠다 하면 다시 아까 그 설정으로 가서 고급 녹화 옵션이 아니고 여기 촬영 방법 들어가서 이 플로팅 촬영 버튼을 끄면 그 플로팅 그 촬영 버튼이 없어집니다. 다시 손바닥 내밀기 그 밑에는 셀카 동영상을 찍을 때
아까 그 음성 명령도 되지만 여기는 손바닥을 내밀어서도 촬영 버튼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위에 꺽쇠를 눌러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 위치를 선택해서 촬영할 때 하고 났을 때 저장 위치를 정하놓습니다. 이게 내장 메모리나 SD카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설정을 다 이제 해드렸고요. 다시 위에 여기 꺽쇠를 눌러서 나갑니다. 자, 됐죠? 설정을 다 해드렸고요. 이제 촬영 모드 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후면 카메라가 된 거고요. 밑에 여기를 누르거나 화면을 위로 올려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후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렌즈 버튼인데 누를 때마다 그 렌즈 카메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배열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배열로 조정도 할 수 있고, 가운데를 눌러서 여기서도 이렇게 배열을 한 번에 바로 선택할 수 있고,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도 여기서 밑에 배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초점과 밝기 조정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터치하면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부분에서 터치를 하면 그 부분이 초점이 맞습니다. 멀리 있는 부분을 하면 그 부분 초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 부분이 초점이 맞습니다. 되게 선명해지죠? 앞에 부분이. 그럼 요거는 그 가까운 데가 초점이 맞는 대신 멀리 있는 부분은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흐리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앞에 초점이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 멀리 있는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화면 터치를 해서 밝기 조정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터치해서 여기 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터치해서 어두운 부분도 밝기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 일반 DSLR 카메라는 그 렌즈를 돌리거나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타치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으실 때 바로바로 그냥 찍지 마시고 이렇게 초점과 밝기 조정을 하고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자동이라도 그냥 그대로 찍지 마시고 그 밝기나 그 다음에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건지 선택하고 찍으면 좀 더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은 현재 사진은 제일 많이 쓰는 촬영 모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카메라 렌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서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디지털 줌 그 렌즈 방식이기 때문에 그 줌을 많이 쓰면 그 화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 줌 방식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옆에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참 사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속 촬영을 아마 그 촬영법에서 아까 선택했죠. 그러면 이 여기서 사진에서 촬영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여기 요때 한 장의 사진이 촬영됐는데 요때 그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눌러서 밀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면서 몇 장이 동시에 같이 찍힙니다.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썸네일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몇 장이 벌써 찍혔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중에 잘 찍힌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내가 그걸 쓰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고속 촬영으로 해서 몇 장의 사진을 찍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고속 연속 촬영을 아까 설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자, 동영상은 주로 요 부분은 세로 부분이지만 이렇게 가로 찍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찍어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현재 찍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타이머가 넘어가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중지를 하고 다시 나가서 제가 설정해서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 보이던 부분이 지금 안 보여서 다시 동영상으로 와서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 아까 그 HDR10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에 타이머가 지금 숫자가 올라가면서 현재 촬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요 상황에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촬영되고 있는데 그 밑에 요 부분이 요게 여기를 누르면 캡처라 그러죠. 스냅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스냅 사진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지금 현재 촬영을 하면서 이걸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사진도 같이 동시에 찍어서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시 여기서 까만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가 아니고 밑에 여기를 누르면 일시 정지되는 겁니다. 요 밑에 요거는 일시 정지, 요건 정지. 그래서 여기 누르면 현재 일시 정지 상태고 다시 누르면 또 촬영이 되는 거고요. 촬영을 정지하려면 위에 까만 사각형을 누르면 완전히 정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자, 이제 그 옆에 프로는 좀 있다 하고 인물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누르면 사진 중에서 인물에 좀 특화된 인물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멘트가 얼굴이 원안에 들어오도록 위치를 조정하려면 얼굴 사진 찍을 때 이 부분에 얼굴이 가급적 올리게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효과를 적용하기 좋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 배열 조정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인물 사진에서 좀 특화된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블러 효과, 그 다음에 스튜디오 하이키 모노, 그래서 이제 흑백 사진이 좀 진한 거,
로키 모노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마다 여기 강도를 효과 강도를 여기 레벨을 조정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 이제 특화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 이 기능을 이렇게 밑에서 끄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밝기 조정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밝기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 그 다음에 옆에 음식 있죠. 음식은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음식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운데 초점이 동그라미 있죠. 맞추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음식 사진을 가지고 음식이 좀 크면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음식에 특화된 거고, 그 옆에 야간은 야간 사진에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여기다 놓고 찍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를 한번 해보자. 이 프로를 하는 순간에 아까 거기서 제가 그 로 파일을 쓰도록 켜놨기 때문에 아까 메시지가 좀 전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 찍으면 JPG 파일하고 로 파일이 각각 찍혀서 각각 저장이 된다고 하는 안내문이고요. 자, 이 옆에 보면 UW가 있고 W가 있습니다. UW는 터치해 보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 선택하면 와이드 렌즈, 그리고 렌즈를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메뉴가 ISO, 여기 감도입니다. 감도, 여기에 이제 현재 AS64로 되어 있는데, 여기 터치해서 뭐 감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보이는 화면이 막 바뀌죠. 주로 그래서 기본이 이렇게 ISO 100에서 200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현재 6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으로 평상시 자동인데 내가 이거를 조정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빠르게 찍으려면 이렇게 위로 숫자를 올리고 천천히 찍히게 하려면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제 그 계곡을 찍거나 폭포를 찍을 때 빨리 찍으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게 하면 정지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 대신 천천히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이나 그 밑으로 누르면 물이 흐르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계곡물이나 폭포물을 볼 때. 대신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되면 그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서 찍으면 흔들림이 없이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사진을 찍을 때 그 아까 이제 야간 촬영 모드는 자동으로 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지만, 내가 프로 모드에서 할 때는 그 60분의 1 밑으로 해서 뭐 30분의 1이나 15분의 1로 이렇게 놓고 찍는데, 근데 이때는 진짜 그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EV라고 있습니다. EV는 노출값입니다. 이렇게 노출값은 ISO하고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F 조리개값, 그 조리개라고 그 빛에 들어오는 양을 한 번에 조정하는 거는 얘기인데, 그 F 값하고 스피드하고 ISO를 맞춰서 요게 빛을 조절하는 그 세 가지 조건입니다. 요 조건을 합쳐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게 EV 노출값입니다. 근데 거의 쓸 일은 없지만 00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좌우로 갈 때마다 -1,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조건에 맞춰서 스피드하고 F값 조리개하고 ISO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자, 지금 밑에 눈금이 막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00에 두시면, 요 00에 두시면 여기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 EV 값은 그 크게 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 스피드나 뭐 좀 스피드 정도만 건드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포커스가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자동인데 여기를 터치해서 수동으로 이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오토하고 A, 자동하고 수동이 있죠. 여기 수동을 터치하면, 제가 그러고 나서 밑에 눈금을 움직이면 초점이 앞부분에 맞고 뒷부분에 맞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앞에 맞고 뒤로 맞고 이렇게 보이죠. 자, 수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뭐 아웃포커스를 하고,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하면 심도가 얇게 하면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심도가 깊고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맞도록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수동이고요. 다시 이제 요걸 자동으로 바꾸게 되면 이쪽에 오토 자동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능인 여기 WB, 이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그 찍히는 그 색의 온도를 정하는 겁니다. 색의 온도. 그래서 여기 WB를 현재 수동 상태로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청색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의, 청량한 느낌의 차가운 걸 할 때는 밑에 이렇게 푸른색이 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온화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는 5000 이상에서 올리면 이렇게 붉은색이 돕니다. 그래서 겨울 분위기거나 아니면 청량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할 때는 밑에다 놓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온화한,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온화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5000 이상, 6000 이 정도 놓고 찍으시면 인물이 되게 온화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출이나 일몰 찍을 때 뭔가 붉은 색이 도는 거를 잘 표현을 잘 하려면 여기서도 이렇게 빨간색이 좀 있게 해서 찍으면 좋은 일출 일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그 다음에 그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여기를 화이트 밸런스를 6000이나 7000 사이에서 잘 보면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식감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결과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찍으면 이제 그 아까 로 파일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넣고서 하나 찍겠습니다. 자,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갤러리를 가서 보면 자, 요거는 JPG로 하나 찍힌 겁니다. JPG. 그래서 여기 보면 용량이, 여기를 보시면 2.2MB로 용량이 됐고,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모델, 카메라 모델, 그 다음에 상태가 현재 f1.8 120분의 1 7mm 이렇게 ISO 감도 100,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했다. 이렇게
프레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지금 이제 로우 파일입니다. 이게 로우 파일.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크죠. 이걸 보면 날짜 나오고 용량을 보세요. 이거는 벌써 23메가. 그 뒤에 확장자가 DNG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로우 파일입니다. 그리고 찍힌 조건은 아까 JPG 파일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로우 파일을 사용하는 걸 키고 프로 모드에서 찍으면 이렇게 로우 파일의 사진하고 JPG 사진을 이렇게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JPG 사진, 이게 로우 파일 사진. 뭔가 느낌이 다르죠. JPG, 로우 파일. 뭔가 이거는 가공된 느낌, 이거는 원본의 느낌. 자, 그래서 프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촬영 모드를 다른 걸 보면 아까 음식 사진은 해드렸고 야간도 해드렸고, 자, 요 싱글 테이크라고 있습니다. 이 싱글 테이크는 한 번 찍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를, 여러 가지 촬영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동시에 여러 동영상, 사진, 동영상도 뭐 여러 가지 상태, 사진도 뭐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 멀리 찍은 거 이렇게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올리시거나 뭐 밴드에 올릴 때, 이럴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고자 할 때 싱글 테이크에서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싱글 테이크에다 놓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이 필터 모양이 있습니다. 이 필터명을 누르시면, 터치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미리 촬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얀 게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하이라이트 동영상, 부메라 동영상, 대화기 동영상, 24시간 타임랩스 동영상, 이거를 한 번에 요거를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위에 올리면 여기 콜라주, 크롬샷, 크롭샷, 자르기 기능이죠. 그래서 인물 사진 할 때 이렇게 요 기능을 다 쓸 거면 다 선택하고, 쓰지 않을 거는 이렇게 눌러서 터치해서 이렇게 흐리게 하면 그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확인을 누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셔터를 누르는데 싱글 테이크고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화면을 좀 움직여야 그 효과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15초가 기본인데 내가 조금 더 짧다 그럼 옆에 5초를 눌러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터치를 하면 5초가 또 연장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버튼을 눌러보면, 자, 보시죠. 싱글 테이크가 몇 개 찍혔다고 보이죠?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싱글 테이크 11개가 적용이 됐어요. 싱글 테이크 13개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려보면 하이라이트 동영상, 필터 적용한 사진, 부메랑 동영상, 뒤감기 동영상, 필터 적용한 사진도 가까이 찍은 거, 멀리 찍은 거, 빨리 감기 동영상, 원본 동영상.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걸 적절하게 여러 활용으로, 특히 이게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블로그 올릴 때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싱글 테이크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있습니다. 근데 이 파노라마는 그 한 장의 사진에 전체 어떤 광경을 못 담을 때, 뭐 넓은 경치 사진이거나,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군중이 많이 몰려있을 때 그걸 한 장에 담고 싶을 때 찍는 건데, 사진으로 한 석 장의 정도의 크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서 찍을 때 쓰는 게 파노라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에 놓으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한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화살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찍혔나 보려면, 자, 보였죠? 그러니까 한 석 장 정도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처럼 한 장의 사진에 보여주는 게 파노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하이퍼랩스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랩스는 잘 쓰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을, 약간 지리한 과정을 원래는 동영상에서 편집할 때 짧게 잘라서 줄일 수도 있지만 이 하이퍼랩스를 쓰면 그거를 시간을 줄여서 한 번에 짧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뭐 한 2, 3분 걸리는 거를 뭐 몇 초 동안에 보여주거나 이런 게 이제 하이퍼랩스 기능입니다. 자, 하이퍼랩스에 두고요. 작동하기 전에 여기 이제 오토도 있고 내가 시간 비율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상단 우측에 여기 있죠. 현재는 제가 15로 했네요. 15배율로 해서 누르면, 자, 끝에 A가 오토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50, 15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토로 했을 때 얼마나 되나 볼까요? 오토로 했을 때 오토로 하고, 자, 현재 오토로 돼 있죠. 밑에 A라고 돼 있죠. 현재 하이퍼랩스 오토로 됐고, 내가 따라서 요거를 시간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놓고, 자, 이제 하이퍼랩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그 가로 안의 타이머는 현재 찍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바깥에 있는 타이머가 돌아가는데, 그게 하이퍼랩스 타이머인데 지금 15초가 지나니까 위에가 일자가 됐죠. 그러니까 15초를 1초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 30초 가니까 지금 2로 바뀌었죠. 이게 쉽게 긴 시간을 축약을 해서 짧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하이퍼랩스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날 때 누르면 여기 하이퍼랩스 찍은 게 나중에 축약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 동영상은 뭐 동영상인데 인물에 특화된 부분입니다. 크게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처음에 카메라 첫 화면으로 오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 설정에 모든 거를 다 해드렸어요. 카메라 설정하는 거, 카메라의 프레시, 타이머, 사진 크기, 필터, 그 다음에 촬영 모드, 이런 부분을 다 했으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